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을 습관의 동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습관을 들이는 일은 자신의 동물적인 부분, 무의식이 담당하는 부분을 바꾸는 일이다. 그는 2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달리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비난이나 거절을 당하면 조금 더 오래 달린다고 한다. 나도 거의 매일 달리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더 오래 달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기분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매일 반복하는 일을 똑같이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다잡는 것은 어렵지만 평소와 같이 몸을 움직이면 어느새 마음이 따라온다. 그에 맞게 마음이 조율된다라고 말했다. 지금 나에게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관을 들여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속이다. 어떤 습관이 생긴다는 것은 강연을 듣거나 세미나에 참가해서 의식을 바꾸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천하며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재능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노력은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괴로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점을 습관이라는 주제로 명백히 밝히고 싶다. 그리하여 재능과 노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되찾아주고 싶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려는 방법은 누구나 얼마든지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단잠을 부르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 사사키 후미오, 옮기니 정지영, 세멘 파커스에서 편했습니다. 책을 골라놓고 보니 저자가 제가 전에 제 채널에서 들려드렸던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를 썼던 바로 그 저자였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인생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다음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습관의 노예라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일단 어떤 습관을 갖게 되면 쇠사슬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를 올가매어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습관을 크게 괴로워하거나 애쓰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절대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안 되고 그가 제시하는 간단한 50가지 스텝을 쉽게 부담 없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습관들이 몸에 익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은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스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으면 수십 번이라도 그 행동을 반복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동료와 교류한다. 좋아하는 상대와 사랑을 나눈다. 돈이 생긴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는다. 그러면 괴로운 운동에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한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즐거워서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달리는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 달리기는 단순히 고통이다. 그러나 습관이 되는데 보상이 필요하다면 달리는 고통 속에도 분명 무언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달리기의 보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모르핀과 같은 진통작용이 있으므로 달리면서 느끼는 고통을 억제하고 러너스 하이 같은 쾌감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만족감이 높아진다. 뇌과학자 그레고리 번스는 달리기의 보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있다고 생각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저 나쁘기만 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째서일까? 코르티솔은 사실 상반된 작용을 한다. 코르티솔은 특히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생겨나는데 기분을 고양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하루치 분비량인 20에서 40ml를 투여했을 때만 나타나며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불안해지거나 온갖 스트레스 징후가 생겨난다. 적당한 양의 코르티솔은 도파민과 상호작용하며 강한 만족감과 초월적인 쾌감을 일으킨다. 재미있는 것은 그레고리 번스가 실제로 친구를 시켜 적정량의 코르티솔을 자신에게 투여하고 직접 그 감각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는 쾌감과 행복을 느꼈다고 기록했다. 깊은 만족감을 맛보려면 도파민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결합했을 때 강렬한 만족감을 준다. 나도 달리기를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신체가 평소의 감각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계속 달리다 보면 다른 모드로 전환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고민이나 불안이 희미해지고 어디선가 에너지가 솟아나며 평소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의욕과 자신감이 높아진다. 숨이 차오르는 상태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적절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면 운동한 후에도 만족감이 한동안 이어진다. 강렬한 만족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적절한 고통과 스트레스인 것이다. 예전에 사귀었던 한 여성이 어쩐지 우리는 즐거운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며 나를 떠난 적이 있다. 나는 데이트할 때만큼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어야 만족감이 높아진다.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는데 계속해서 즐거운 내용만 나온다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연애를 하며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지루한 각본을 썼던 것이다. 잠시 샛길로 빠졌지만 운동을 하면서 얻는 보상은 또 있다. 가령 아이디어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 떠오르곤 한다. 나 역시 이 책을 쓸 때 달리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아무래도 운동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와는 다른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다. 의학 박사인 존 레이티는 운동하시는 뇌에서 운동 이후에 상쾌한 기분이 드는 이유를 단적으로 심장에서 혈액이 왕성하게 보내져 뇌가 최고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이는 50단계. 스텝 1.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우리는 종종 포금하거나 폭식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눈앞의 보상을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업무나 집안일 등 스트레스를 주는 일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본질과 그것을 해소하려는 행동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일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마구 쇼핑을 한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만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을 버리려면 습관을 만드는 요령과 정반대의 일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습관을 만드는 단계 중 하나는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춘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없앨 때는 반대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 된다. 스텝 2. 하지 않을 일을 정한다. 우리는 자신의 습관에 대해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 그 습관이 주는 이점은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내 아이의 습관이 되어도 좋은지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나 니코틴 중독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SNS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거나 도박에 빠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사고방식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에게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른에게도 필요하다. 쉽게 의존하게 되는 대상은 전부 보상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즉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술을 입에 댄 지 6시간 후부터 기분 좋은 취기가 올라온다면 과음하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SNS의 좋아요를 한 달 후에 우편함으로 받는다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 빨간 하트에 중독되지 않았을 것이다. 뇌는 그것이 약물로 인해 쉽게 증가된 좋지 않은 도파민인지 운동으로 증가된 바람직한 도파민인지 판별할 수 없다. 다만 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반복하려고 할 뿐이다. 때문에 먼저 자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스텝 4. 조금 끊지 말고 완전히 끊는다. 18세기 영국의 문학자 사무엘 존스는 친구가 와인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라고 권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조금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거야. 끊는 건 쉬워도 양을 제어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어렵거든. 나는 이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 나도 예전에는 술을 완전히 끊으면 인생이 너무 허전하다고 생각해 술을 마셔도 되는 5만 가지 다양한 예외 상황들을 고안했었다. 연인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 여행 중에는 괜찮다. 친구의 결혼식에서는 괜찮다. 특별한 양주장에서 빚은 술은 괜찮다 등등. 그러다 보면 예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그렇게 규칙은 복잡해지고 마실지 참을지 생각하게 된다. 즉, 의식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습관으로 지속하기가 어렵다. 철학자 칸트는 하루에 한 번 파이프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파이프가 점점 커졌다고 한다. 규칙에 예외를 두면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 칸트조차 그랬다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스텝 9. 핵심 습관을 먼저 공략한다. 습관 중에는 핵심 습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핵심 습관은 다른 습관에 도미노같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습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청소, 운동, 일찍 일어나기 등을 들 수 있다. 나의 핵심 습관은 역시 미니멀리즘에서 시작된 청소였다. 옷과 그릇의 수를 줄이자 세탁물과 설거지 등을 쌓아놓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었다. 매번 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 간단히 해치워버릴 수 있었다. 물건을 엄선하게 되었으므로 쇼핑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절약한 시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물건을 줄인 것의 또 다른 이점은 다른 모든 습관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요가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방에 물건이 적어서 요가 매트를 깔았다가 접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운동복이 행방불명되면 그 이유만으로도 헬스장에 가기 싫어진다. 지저분한 방에서 일어나는 것과 깨끗한 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분이 다르다.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첫걸음으로 물건 줄이는 일을 권한다. 적절하게 물건을 줄이면 아예 지저분해질 일 자체가 줄어든다. 복잡한 청소의 기술을 터득하지 않아도 정리가 습관이 된다. 스텝 13. 일단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춘다. 의욕은 어떻게 생겨날까? 의욕을 내려면 일단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철저하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하는 일의 어려움을 표현한 다양한 비유가 있다. 차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하고 한 번만 회전하면 지속하는 데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철은 움직일 때만 모터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관성으로 움직인다. 로켓이 발사 직후 몇 분 동안 사용하는 연료는 그 후 80만 킬로미터를 가는 데 쓰는 양보다 많다. 반대로 시작하기가 너무 쉬우면 그 습관을 없앨 수가 없다.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행위는 대개 진입장벽이 낮다. 가령 술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마시는 것은 간단하다. 사서 컵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담배도 작고 가벼워서 불을 붙이고 들이마시기만 하면 된다. 게임이나 도박을 할 때도 우리는 고통을 주거나 땀 흘릴 필요 없이 손으로 조작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 역시 크기가 작아서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쉽게 꺼낼 수 있으므로 쉽게 중독된다. 언젠가 사람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고민한 정부가 스마트폰의 크기를 아이패드보다 작게 만들지 말 것이라는 법률을 만들지도 모른다. 스텝 19.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한다.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시점을 설정하고 그때부터 하려고 한다. 1월 1일, 다음 달 1일, 다음 주 월요일처럼 말이다. 새해 목표는 왜 12월 27일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 내년의 목표를 어렴풋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1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침에 회사에서 조금 빈둥거리며 오후부터 열심히 하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게으름을 피우자고 마음 먹는 것이다. 계절도 실천을 뒤로 미루는 변명이 된다. 겨울에는 추워서 운동하기 힘드니 따뜻해진 뒤에 시작하자라고 한다. 그러나 봄이 오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고 환절기에 적응하느라 힘들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여름은 너무 더워서 가을은 마음이 쓸쓸해서 힘들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1년 내내 시작할 수가 없다. 스텝 20. 일주일에 2번보다 매일 하는 것이 더 쉽다. 나쁜 습관을 버릴 때는 완전히 끊는 편이 좋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는 반대로 매일 하는 편이 사실 더 쉽다.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에 1번 달리는 것이 매일 달리는 것보다 쉽다고 믿는다.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이나 이틀에 1번 하는 편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 때 그 빈도를 서서히 올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일주일에 2번 달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자 하고 결심했다고 치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오늘이 달리는 날이었나?
전에 언제 달렸더라? 오늘 꼭 달려야 하나? 영 내키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3일 달려서 횟수를 채우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매일 하기로 정하면 오늘 그것을 할지 말지 고민할 일도 결단할 일도 없다. 매일 하다 보면 귀찮아 했던 일도 자진해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뀌어 간다. 매일 한다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여러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낮춰도 되는 것은 어려움의 수준이지 빈도가 아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매일 해야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빈도를 적절히 조절해도 좋다. 사람은 피곤하거나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곤 한다. 어쩐지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달리 슈퍼맨처럼 에너지가 충만하고 빛날 것만 같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해서 어려운 일도 제대로 해낼 것 같다. 어느 작가가 90세 할머니에게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60세 무렵에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때 시작했으면 30년은 연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이 후회된다는 것이다.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이다. 스텝 32. 조금 멈추어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메이저리그의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스즈키 이치로 선수는 구장에 나타나 연습을 시작한다. 이치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작가 존 업다이크도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매일 글을 쓰라고 했다. 그 이유는 글을 쓰지 않는 일은 굉장히 편해서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시는 글을 못 쓰게 된다라고 했다. 거의 2년 만에 새 원고를 쓰기 시작하고 보니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다. 속도를 줄이더라도 차바퀴를 완전히 멈추지 않는 편이 다시 달리는데 훨씬 유리하는 것을 통감했다. 작가 앤서니 트롤럽은 나에게 습관의 신과 같은 인물이다. 그는 원래 우체국 직원으로 출근 전 2시간 반을 집필에 할당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47편의 소설과 16편의 저작을 남겼다. 상당히 다작한 작가로 볼 수 있다. 다작의 비결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작품에 착수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600쪽짜리 대작을 완성했다. 일반적인 작가라면 탈고 후에 밖에 나가 실컷 놀거나 오랫동안 휴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600쪽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을 때 정해진 2시간 반까지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방금 전에 탈고한 원고의 완결이라고 쓴 뒤 그것을 옆에 두고 곧바로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스텝 36.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휴식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 훨씬 마음을 쉬게 하고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것을 세체노프 효과라고 부른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휴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처럼 쉴 때도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편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될 것이다. 충실하게 살아도 때때로 슬프고 허무할 때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분 전환 방법을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에 의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을 코핑 리스트라고 한다. 내 경우는 산책을 하거나 나무나 흙 등을 만지면 스트레스가 가라앉는다. 모닥불을 피우는 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일도 그렇다. 가끔은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내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하면 확실히 활력이 생기고 푹 가라앉았던 기분이 회복된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는 셈이다. 스텝 40.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 습관을 들이려면 가능한 한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봐야 한다. 안타깝지만 이 책을 한번 읽는다고 습관이 만들어질 리는 없고 시행착오가 꼭 필요하다. 자기 개발이나 비즈니스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재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실패해 보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내 친구 중에 실패할 때마다 싱글벙글 거리는 사람이 있다. 실패했다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셈이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패했다는 일 자체는 실패가 아니다. 그 실패를 다음번에 교훈으로 살리지 못했을 때가 진정한 실패다. 제대로 되지 않는 방법을 많이 발견하면 언젠가는 제대로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거의 성공이나 다름없다. 일과 휴식의 관계가 그렇듯이 성공과 실패는 같은 과정 안에 있는 거의 비슷한 행위다. 그저 알기 쉽게 구분해서 실패와 성공이라는 별개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속한 사람이다. 정말 그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침울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일수록 크게 평가하는 부정편향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하나 있으면 무의식 중에 계속 그것에 주목한다. 그럴 때는 좋은 습관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텝 42.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편이 낫다. 20년 이상 거의 매일 계속 달린 무라카미 하루키도 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한다.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항상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습관이라면 갈등이 생겨도 대개는 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내키지 않을 때도 인간이기에 반드시 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좋은 습관을 새로 들이는 것도 지속하다 보면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나 언제나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 실패를 모으면 언젠가 습관 자체가 보상을 주는 날이 온다. 하지 않으면 어차피 똑같이 후회하고 자기 부정만 커진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자. 스텝 44. 시련의 골짜기를 건넌다. 아무리 습관이 들었다고 해도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형태라도 유지하는 것이다. 습관의 재발견에 스티븐 기즈는 습관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목표를 높이지 말라고 권한다. 팔굽혀펴기를 100번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목표는 한 번으로 놔두어도 된다. 일기나 블로그를 쓰는 일이 습관이 되어 매일 1000자씩 쓸 수 있어도 시작했을 때처럼 목표는 변함없이 100자로 해도 된다. 도무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팔굽혀펴기 한 번이나 100자만 쓰면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의지력을 갉아먹는 것은 자기 부정감이다. 오늘은 손도 대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자기 부정은 다음번 실행을 방해한다. 그래서 형태만이라도 유지하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오늘은 해낸 일이 얼마 되지 않아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된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서 보상을 발견해 내야 한다. 오늘도 습관을 지속했다는 자기 긍정감을 보상으로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스텝 49.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
습관은 놀랄 정도로 강고하면서 동시에 놀랄 정도로 무르다. 명상은 날아간 의식을 호흡으로 되찾는 일이지만 애써 되찾아도 다시 어디론가 날아간다. 이에 대해 승려 고이케 류노스케는 말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 흔들려서 떨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떨어져도 다시 말 위에 타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습관 전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아무리 습관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말 위에서 계속 떨어진다.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습관을 계속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요령은 그 방법으로 결과가 좋은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안 좋아진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바꾸면 된다. 바꿔서 안 된다면 또 바꾸면 된다. 습관을 지속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습관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일과는 다르다.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보낸 하루의 끝에 불안이 찾아온다. 후회를 계기로 불안은 공격을 개시한다. 불안과 고민은 정말로 기분의 문제다. 그것을 파악하는 기분의 문제. 나는 우울할 때 달린다. 뇌의 혈류를 좋게 하고 도파민과 코르티솔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고통은 싫지만 꼭 필요한 신호다. 다리가 골절됐을 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부상이 악화될 것이다. 피로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보냈으며 뭔가를 달성했음을 가르쳐주는 신호이다. 불안도 그렇다. 불안이 없다면 사람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할 것이다. 불안이 있기에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과도한 불안은 좋지 않지만 적당한 불안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람을 느낀다면 불안 역시 능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또한 지금을 계속 소중히 여겨야 그 다음 미래가 열린다. 하루하루를 만족감으로 쌓아 올린 미래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리 없다.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을 수로를 뚫는 물에 비유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이 흐르면 처음에는 흐르는 길이 없으므로 물은 확산되기만 하고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동안 길이 생기고 길은 깊고 넓어진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한 대로 되어간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생각들이 제각각 자기 안에서 반응하고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신은 너무 바빠서 모든 사람을 봐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본 것들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받아서 계속 습관을 만들고 있다. 내가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던 반년 동안 즐거운 일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성장하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없어서 괴로웠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즐거움만 있는 상태는 자기 긍정감도 자기 효능감도 없는 정말 괴로운 상태다. 한편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괴로움을 느낀다. 수입이나 칭찬 등 보상은 많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노력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커뮤니티나 팔로워에게 느끼는 압박도 크다. 24시간 내내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지력은 기를 수 없다. 그것은 감정과 이어져 있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 프로 스포츠 선수가 마약이나 섹스 중독에 빠지거나 도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도 한다. 정치가든 영화 감독이든 성공한 사람들은 스캔들이 무수하다. 에릭 크랩튼이나 브래드 피트도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적이 있고, 축구선수 지네딘 지단의 은퇴 시합은 박치기 반칙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그래미상 7관왕을 거둔 브루노 마스는 2018년 4년 만에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그런데 그는 라이브 도중 맨 앞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던 관객에게 화를 내며 수건을 던졌다. 그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당시 그는 웃고 있던 관객들보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이다. 누구나 그럭저럭 행복하고 그럭저럭 불행하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계속 기뻐하지 못한다. 딸기밭이 마음에 들어도 강 건너에 좋은 연어 어장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원한다. 지금 가진 것에 실증내지 않고 만족하는 편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본능은 지금 가진 것을 실증내고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고민하고 불안해한다. 사람은 불안 찾기 종목의 천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익숙해지고 곧 실증을 낸다. 인류는 그 본능 덕분에 이렇듯 번영했다. 고민과 불안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기보다 인간의 선천적 본능으로 생각하는 편이 낫다. 안심하고 잠들고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으며 마음에 맞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행복하고 그럭저럭 불행하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